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 바로 제주와 광주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과 4.3의 연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제주에 설치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얀 천을 잡아당기자 4.3을 상징하는 붉은색 동백꽃이 흩날리고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광주의 어머니가 눈에 띕니다. 현무암 재질의 원형 걸상 바닥에는 4월 걸상과 5월 걸상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기억 공간.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공유한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5월 걸상과 4월 걸상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가는 것, 쉬어가는 것 이런 뜻으로 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 설치된 5월 걸상 제작에는 제주와 광주가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4.3 유족회가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목포, 서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점점 저희 4.3도 잊혀져 가고 5.18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여기 기억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가 아니어도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아픔 속에 올 들어 두 지역 모두 역사 왜곡과 폄훼에 씨름하고 있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서로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 확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3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보완해가지고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이 함께 연대해 기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각 단체들의 지지 선언에 선거 캠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4번째 공판.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 증거로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을 근거로 선거 캠프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인 측은 문서에 출처와 작성 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오영훈 지사 비서 2명과 지지선언을 한 교수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의 비서가 지지선언 현수막을 업체에 직접 의뢰한 점을 미뤄 캠프가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비서는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지지선언 현수막에 나온 3,661명이라는 숫자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 측은 오영훈 측 비서가 지지선언 전 카톡 대화방에 유튜브 구독자 3,000명 돌파를 보낸 것을 두고 이 숫자를 근거로 캠프에서 지지선언 참여자 수를 임의대로 적었다고 추궁했습니다. 비서 측은 카톡을 전송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청년 지지선언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5차 공판을 열기로 한 가운데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공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 측과 오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서귀포 시내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와 승합차의 한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백 미터를 쫓아가 잡고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미등록 외국인이었는데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차 앞에 나타난 승합차. 느리게 주행하며 왔다 갔다 차로를 바꾸더니 경찰차가 다가가자 급히 유턴을 합니다. 정차 명령에 속도를 올려 달아나기 시작하는 차량. 500m를 달려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뛰어갑니다.
남성은 이곳에 차를 버리고 내려 약 50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탄 남성.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내밀자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고 술을 마셨는지 묻자 손을 내저으며 부인합니다. 술 냄새 나고 얼굴도 시뻘갰고 음주 측정해달라고 하니까 인적 사항도 안 밝히고 음주 측정도 다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한국말이 서툴렀던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에 살고 있던 미등록 외국인. 경찰은 이 남성이 면허가 없는데도 동포 차량을 빌려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부산국제기계대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김밥 로봇부터 치킨 로봇까지 볼거리들도 많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치킨을 튀깁니다. 치킨이 담긴 튀김 용기를 들어올리더니 튀김용 기름솥에 담급니다. 요리 종류만 입력하면 순살 치킨과 감자튀김, 치즈볼까지 튀겨냅니다. 김밥을 만드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김밥 재료와 김만 준비해주면 로봇이 김밥을 말고 먹기 쉽게 절단과 포장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사람 대신 생맥주를 서비스하는 바텐더 로봇도 선을 보였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은 아메리카노부터 카페라떼까지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실수로 커피를 쏟기도 하지만 로봇이 하는 일이라 애교로 넘어갑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가 하고 있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손님들이 주문하셨을 때 그냥 바로 내놓는 과정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부산국제기계대전이 4일간의 일정으로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28개국에서 453개 업체가 1,700여 개 부스를 마련하고 바이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 산업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로봇과 같이 응용해서 발전되는 그런 어떤 기계 산업의 어떤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기술과 금형 산업, 플라스틱 등 전통 제조업 기계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산업 관련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백스코 2 전시관에는 로봇 산업전과 스마트 공장 설비가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해외 수출을 위한 상담회와 세미나도 열리고 고객들을 위한 신제품과 신기술 발표회도 개최됩니다. 나흘간의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수출 상담 실적 20억 달러, 수출 계약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계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새벽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성판악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아서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는데요. 2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되고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고요. 현재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그 밖에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제주 18도, 서귀포 17도, 성판악 1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22도, 서귀포 20도, 성산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에 안개가 짙어서 도서 지역도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 밖에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쳐도 날이 흐리겠고요. 주말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오르는 슈퍼 엘니뇨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상청이 이달부터 7월 사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제주 지역 폭염과 폭우가 우려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엘니뇨 발달 상황을 살펴 기후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제주도청에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인류 무형유산인 해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며 유네스코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좌정규 제주도 공항화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연승으로 리그 3위까지 도약한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 13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4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0 완승을 거둔 제주를 베스트팀에 선정했습니다. 또 경기에서 맹활약을 한 골키퍼 김동준과 수비수 안현범 등 소속 선수 4명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정기 점검이 조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다음 달로 계획했던 정기 점검을 한 달 앞당겨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의 60%인 125군데의 조리장 위생관리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신청을 한 청년에게 취업과 진로 등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에는 토론회를 열어 지급 방식과 횟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해녀 은퇴 수당을 3년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낮추며 40세 미만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106명 가운데 92명은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내 민간 특례사업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 제한은 최고 45m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오등봉 공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는 15층 높이 아파트 1,400세대를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등봉 공원에 들어설 음악당을 축소하는 문제는 이달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 시내 오피스텔에서 대마 88g을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20대 남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안과 장비를 구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